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오늘도 제 PC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마이크를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음질이 안 좋은 건 정말 죄송하고요. 빨리 마이크를 사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순위 조금씩 오르고 있고 내리고 있기도 한데, 그리고 10위권 상순위를 지키고 있는 거는 대단하죠. 네. 제가 대단한 것보다는 김진호 PD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괜찮긴 하죠. 그래서 재미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요새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경직돼서 단어의 선택도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발음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것은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서 조금은 고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그 지인분께서 시행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 부지를 보기 위해서 인천 북항 쪽으로 한번 마실 겸, 이게 어차피 부지 알아보는 거는 놀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 중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놀러 가는 거거든요. 토지 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동안 한 10만 정도 타죠. 10만 이상 타죠. 한 20만 가까이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를. 그러면서 맛집을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 지역, 그 동네, 그리고 그 도시.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 맛집을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죠. 아무래도 1년에 한두 건 해가지고 웬만한 연봉 소득자보다 높게, 그리고 세원에 잡히지 않는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이 토지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난 그렇게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강남의 티밸리에 있는 빌딩, 그런 것들 빌딩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토지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몇 건 그렇게 따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시행 부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 3명 정도 팀을 짜서 갔죠. 인천 북항 쪽이었고 청라 신도시가 바로 전면에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는 항만구역에 있었고, 항만구역이라고 하면 또 항만 관련된 법률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잡혀 있는 데도 있었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잡혀 있는 데는 땅값이 쌌습니다. 거긴 층수 제한을 줬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창조주다, 조물주다, 그렇게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에 특화되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종상향을 해줘요. 우리가 종상향을 해주는 거는,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종상향을 신청을 하면 해줄 수가 있죠. 일반은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종상향을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가고, 그리고 정비사업 중에서 국가가 하는, 예를 들어 보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법률상으로 바로 자동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 해당 주거지역이면 거기에 대해서의 종상향이 바로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을 했을 때는 종상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사람들이 조물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간판의 위치, 간판의 규격, 그리고 그 집의 법률상에서는 그 집의 냉장고의 규격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양면이 있거든요. 개발 계획입니다. 이쪽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이지만 제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든다,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 뭐 연구용 시설이나 아니면 첨단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업종 제한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일반 제조 시설이나 아니면 뭐 유통시설들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인 최유이용에 관한 법칙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런 계획이 자체가 없었다고 치면 아예 거기는 그냥 평지였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개발 압력을 들어갈 수도 없고, 주변에, 도시 시설이 있어가지고 시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쪽이 토지 조성이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였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였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제한으로 귀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옛날에는 몰랐지만 그 주변에 그 공단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청라 아파트들도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변에 그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가 하에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선택은 노였습니다. 우선은 저희 쪽에서는 그쪽은 뭐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좀 한번 봤었는데 건립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그 주변에 있는 공단 같은 경우를 흡수를 해야 되는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 주변은 목재단지였어요. 목재단지여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업체당 300평에서 500평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는 접근이 힘든 거죠. 그리고 목재 자체를 운반이나 이동을 하려면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주변의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에 있기 때문에 구인을 그 일반 사무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려면은 이게 일반적인 공단, 주변 공단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무실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역세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이유는 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인 때문에 그런데 그쪽 주변 자체가 그렇게 상주 인력이 많이 있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평당가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아주 저렴했죠. 평당 600만원, 400만원 그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공업지역에 400만원, 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죠. 서울 지역에 웬만한 거는 1,500만원, 2,000만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긴 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택지 내에서 살펴보면 프라자 건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6계층이나 7개, 7층 정도로 상가 시설을 주력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만드는 그런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신도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근린생활 용지에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 건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그럴까요? 네. 우선적으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시재생 플랜을 만들었죠. 근데 그 도시재생 플랜에 한만구역이나 아니면 그 연안에 있는 그 부지들을 활용을 한다는 플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기가 딱인데 시가도 돼 있었고 또 그 도시 지역으로 진행이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개발 압력들이 차근차근 있는 그 지역이 네, 도시 재생 플랜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아졌나? 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봤어요. 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그런데 네,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직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평당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넓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평수가 넓기 때문에 60억 이상짜리들의 매물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대기업한테 토지를 사가지고, 그 필지 분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필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직구 단위계에게 필지 분할을 못하게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필지 분할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목재단지에 목재 관련된 업종에 맞는 필지로 차근차근 네, 쪼개나가가지고 300평에서 500평 그래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 사업자는 일단 1구역, 2구역, 3구역 물론 그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것을 1구역과 2구역은 완료가 됐고요. 분양 완료가 됐고 3구역이 분양 표시가 되어 있던데 역시 제가 그걸 보고 돈 버는 사람은 있구나. 어디에 가도 그렇게 수익 모델을 찾아가면서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